일단 오늘도 이제 시작해봐야 되겠죠. 어제도 이제 축구 한 조합도 챙겨가고 했었는데 오늘 또 국야 주력 조합 잘 들어오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녹화 지금 현 시점에 두산이 5대3으로 앞서고 있고 9회 말 잘 막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드컵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LB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에 앞서 이제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 댓글로 저한테 훈수지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라는 사람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를 하시는 그런 이 댓글들은 과감하게 차단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냥 서로 그냥 그런 감정 소모는 댓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은 좀 뭐랄까 혜택으로 좀 바라는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건의사항 이런 것들 긍정적인 피드백 댓글로 받으려고 열어놓은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제 오늘 코트디부아르 대 큐라소의 경기가 먼저 5시부터 해서 독일 에콰도르 경기 두 경기가 동시 진행이 되죠. 이제 큐라소랑 그 코트디부아르 경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사실 이 경기가 오늘 학살의 경기로 예고가 되면서 이 배당 책정 자체가 너무 이제 개똥배로 책정이 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저평가됐던 게 2라운드까지였었고 이제 키라소는 사실 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헨이도 2마헨까지 열리고 일반승은 1.12배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오늘 경기가 개인적으로 3.5점의 기준점을 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코트디부아르는 예선 2승을 모두 거둔 독일 다음으로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조 2위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승리만 하게 되면은 조 2위 진출이 확정이 되는 경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코트디부아르가 사실 그렇게 큰 무리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경기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트디부아르가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제 야한 사실인데 이제 일정 보면서 조 1위 통과한 팀이랑 조 2위 통과한 팀이랑 일정상 피로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조 2위 통과를 하게 되면 일정이 좀 타이트해서 선수 로테이션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디아몬데나 보니, 디알로 이 세 명을 필두로 해서 좀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1라운드에서도 디알로는 스타팅 출전을 하지 않았었고 이 디아몬데가 너무 분전해주고 있는데 디아몬데도 체력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도 좀 거슬릴 수밖에 없을 테고 오늘 경기 키라소가 최근에 무너졌던 그 독일전 때문에라도 실전 관리 때문에 이제 수비가 좀 넓게 퍼지죠. 이제 두 줄 수비가 나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5점의 기준점이 의외로 뚫기 어려운 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코트디부아르의 운영이 경기 선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독일 대 에콰도르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독일이 로테이션 당연히 돌리겠죠. 이미 2승으로 예선 통과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독일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 로테이션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상대로 대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3위 결정전이 되었든 오늘 사실 독일한테 만약에 이변을 만들어내면 이제 1승 1무 1패로 나름 경쟁력이 확실히 생겨서 이제 3위 컨텐더가 됐든 아니면 2위 통과 가능성이 열리든 이 뭐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당연히 대형 사고를 쳐야지 2위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경기 승점은 반드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독일이 이제 에콰도르를 학살을 해줘갖고 골득실도 박살이 되면서 이제 3위 경쟁전에서 완전히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싶겠죠. 그래서 독일을 아마 응원하는 입장이 될 텐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 근데 결국 이제 독일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 뭐 이제 교체 자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에콰도르 그 정도까지 이제 비비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원래 에콰도르라는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는 남미 축구에서 절대로 이제 에너지 레벨 자체는 떨어지지 않긴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마무리 능력 체제에서도 사실 독일이 앞선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교체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저번에 교체로 나와서 활약했을 또 운다브 뭐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진이 많이 바뀌겠죠. 이제 그나브리라든지 뭐 전부 다 빠지겠죠. 오늘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될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저력 자체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독일의 일반 승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배가 받은 이유 그리고 배당도 빠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스웨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네덜란드와 튀니지 경기도 같이 진행이 되는 해당 F조에 해당된 팀들입니다. 오늘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승리가 필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욕심을 버리면 2위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일본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되겠죠. 하지만 일본은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를 클린시트를 유지한 채로 어떻게든 점수차를 벌려서 이겨내면 이 네덜란드를 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랑 현재 골득실도 똑같고 승점도 똑같은데 이제 득점 그 개수가 이제 7대 7골을 넣은 것 때문인지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순위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조 1위로 이제 오늘 네덜란드가 만난 게 튀니지죠. 그래서 튀니지랑 네덜란드 경기는 계약사 경기 보면서 3.5 기준점 이미 나왔고 2엔디케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미 이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넣을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일본이 이거를 제끼려면 3골 이상을 넣고 클린시트를 해줘야 되지 이제 해줘야지 1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아니더라도 2위라도 지키려면 일본은 무승부를 까야 되죠. 근데 스웨덴은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 까면은 조 3위로 밀려납니다. 물론 1승 1무 1패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출 가능성은 3위 진출로 32강에 가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보스니아도 1승 1무 2패하고 골득실 마이너스 1인데도 이미 진출 확정을 지었거든요. 3위 컨텐더에서. 그래서 스웨덴은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 거두면 3위가 확정이 되는 거고 이기면은 2위 탈환인 겁니다. 그래서 2위 탈환이 목표인 스웨덴이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일본이 오늘 경기에서 가지는 경쟁력이 1.8배라는 배당 메리트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일본의 우세를 생각하신다면 무승부를 오히려 고려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 스웨덴이 그만큼 동기부여가 빡세다라는 것 정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인 것 같네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튀니지 네덜란드.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학살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일단 이기고 골도 많이 넣어줘야지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터 좀 빠르게 넣고 후반에 로테이션 돌리는 방향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미 정배받은 건 당연한 거고 핸디캡 수준을 여러분들이 예측해야 되는 범주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 차이인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릴 수 있으면 1.2배달이라도 먹고 빠지겠다는 생각에 1마인 가는 거고요. 난 욕심 부릴래 하시면 3점차 승리 예상하면서 2마인 가는 겁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스타일은 1.27배 먹고 빠진단 마인드예요. 저라면. 네, 그 다음 경기는 파라과이 대 오스트리아 경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단두대 매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해당 D그룹에는 미국이 2승을 박으면서 이미 진출 확정을 지었고요. 오늘 튀르기랑 경기 있죠. 이제 오스트리아랑 파라과이는 현재 1승 1패로 동일하게 승점 3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무승부가 기록이 되면은 호주가 올라갑니다. 2위로 이제 골득실 때문에. 근데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면은 이기는 팀이 2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비기려고 할 거고요. 파라과이는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정배 받게 된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파라과이가 약정배를 받고 있고 공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이겠죠. 파라과이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가 정배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2.5 언더 배당이 1.29배입니다. 그만큼 한 골 싸움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제골 넣은 쪽이 넣는 쪽이 이미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준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호주 프랜사이드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배당 욕심 버릴 수 있으면 이 경기도 언더 먹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1대0 아니면 진짜 생문화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도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호주의 역습이 이번 대회에서 꽤나 날카롭기는 합니다. 오늘 전술 자체는 좀 바뀔 거예요. 호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걸로 5백이 나올 거라고도 예상이 실제로 되고도 있는데 그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난 대회들이랑은 조금 호주의 경기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겠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3백 양상보다 더 라인이 내려갈 거니까 수비적인 체제는 아마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튀르기예랑 미국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튀르기예의 욕먹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튀르기예가 지금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60개가 넘는 슈팅을 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을 확정당하는 최대 굴욕을 당해버려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튀르기예 그 자국 내에서 이 대표팀을 향한 비난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광탈에 대해서 그 광탈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면죄부라가 될 수도 없겠죠. 면죄부도 안 되겠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고 왔습니다 하고 대가리 받고 이제 사과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양심의 이제 털을 조금 깎기 위한 그런 경기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튀르기예는 무조건 골 넣고 이 경기 미국 잡는다는 마인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튀르기예 대표팀이 좀 빡세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롯데 좀 돌려주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전승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튀르기예가 역배 나와도 사실 이상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미국도 이번 대회에서 지금 오늘 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플리식이 회복 중이죠. 플리식이 슬슬 이제 몸을 좀 풀어주면서 교체로라도 필드 발라봐가지고 좀 감각을 좀 올려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일단 로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뭐 웨아라든지 틸만이라든지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맥켄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오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홈발이 좀 있다 보니 그냥 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지금 튀르기예 센터백 라인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수비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오버도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튀르기예가 무조건 일단 골은 이 경기 무조건 넣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프랜사이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전체 월드컵 대한 이제 프리뷰는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MLB 얘기 좀 빠르게 해봐야겠죠. 오늘 9경기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마지막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와 애리조나 경기는 강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부터 거센 비가 내리면서 이제 새벽까지 비가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경기는 건드리지 못하는 경기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는 오늘 8경기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공식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제 레규미나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로 발표가 나 있고요. 이제 오프너입니다. 그리고 이지안 세이모어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어제 경기에서 저도 주력 이제 MLB 주력이었고요. 한 폴 낙당했습니다. 4폴 이제 묶어가지고 풀배 때렸죠. 어제 3개 적중되고 마지막 남아있던 캔자스시티가 이제 부러지면서 저도 한 폴 낙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치는 거는 캔자스시티 승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템파베이의 이번 시리즈에서 기본적인 타격 데이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난 경기도 카메룬이 사실 아다디가 좀 안 좋았던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경기를 바라본 입장에서 사실 1회와 2회에 잘루 5개가 생겨버렸던 말루 찬스와 그 다음에 이제 1, 2루 찬스에서 기회를 못 살려서 그게 끌려가게 됐던 것이 캔자스시티가 경기가 안 풀린 케이스였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또 봐야 됩니다. 일단 바위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안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타선에서 지금 타격감 자체는 캔자스시티가 훨씬 우월합니다. 타격 데이터 중에서 지금 캔겔리온도 마찬가지고 러프틴도 마찬가지고 젠슨도 콜린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캔자스시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쌀비예요. 쌀비가 이제 포수 접어야 될 것 같아요. 1루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템파베이에게 먼저 실점하는 과정에서 2점 먼저 줬죠. 그게 쌀비가 수비가 너무 이제 더뎌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포수 보면서도 몸이 굼뜹니다. 1루에서 송구가 이제 잡혀가지고 1루 베이스 밟고 이제 때려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제 이제 쌀비가 이제 송구가 왼쪽으로 치우친 거를 잡지 못하면서 뒤로 빠져서 템파베이가 이득점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거 쌀비가 잡아줬으면은 결과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쌀비가 일단은 포수 능력치가 이제는 좀 굼떠서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1루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캔자스시티에게 오늘 이 라인업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만약에
바위주가 설령 빠지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타격 데이터는 바위주가 빠진 최근 4경기 이 데이터에도 충분히 캔자스시티 타격은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다가 어제 다니엘 린치에다가 에르체그 해가지고 이제 필승조 2명 쓰긴 했는데 이전에 나왔었던 그 남아있는 필승조들 모두 이제 오늘 대기하고 있고요. 슈레이버부터 해가지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이안 시모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결국 불펜에 있어서도 최대 복병이고 템파베이의 지금 현재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래서 선발 전에 대해서 이닝은 쳐줍니다. 얘는 여전히 볼넷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피안타 허용률이라든지 여타 데이터들이 구위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좌투수라는 강점을 전혀 살려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템파베이 타격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스루고가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피칭을 하면서 버텨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어제는 캔자스시티가 막판에 이제 홈런이 한 개 나와가지고 5대3까지 추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타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양 팀의 1차전 경기 양상 때처럼이라든지 그렇게 이 캔자스시티의 대량 득점이 오히려 예상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캔자스시티를 한 번 더 고려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시애틀입니다. 이게 사실 시애틀에게 첫 번째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루이스 카스티오죠. 이 브라이스 밀러의 경기에서 꼭 1+1으로 등판을 했던 이 사고뭉치 루이스 카스티오, 여러분들이 많은 그 안전모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같이 계속 등판해서 삽질을 해가지고 트리거는 그 표에 엑셀에 우측 측면에 제가 똑같이 기입 다 해놨습니다. 공유됩니다. 표 사설도. 네. 아무튼 그 카스티오가 삽질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경기 말아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MLB 공식 홈페이지 상으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클리블랜드 이제 지역지 이제 칼럼니스트 이제 그러니까 기자죠. 기자 피셜로 다음 이제 시리즈입니다. 시애틀이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시리즈를 치르는데 클리블랜드와 시리즈 1차전 경기에 루이스 카스티오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이제 기사 피셜이 떴어요. 기자 피셜이. 그래서 오늘 경기는 브라이스 밀러 이후에 시애틀의 필승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그래도 희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1차전에 그래 나와갖고 3대2로 이겼었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타격 개같이 털리면서 11대1로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브라이언 우가 원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양상 자체는 결국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었고요. 오늘 경기에서 어제 안 나왔었던 필승조들 모두 나올 수 있다면 시애틀의 마운드는 결국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냐, 타격적인 측면에서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할 텐데 그게 오늘 경기의 시애틀의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루이스 카스티오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타격입니다. 시애틀은 최근에 이 타격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뜨이님 그 49개면 월드컵인데 월드컵은 트리거가 안 나갑니다. 네. 70개 쏘셔야지 MLB고 MLB표에 트리거가 포함이 돼 있어요. 49개 월드컵표 원하시면은 보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월드컵 보내드릴게요. 자, 아무튼 말이 어가면 이제 부다 챈들러 같은 경우도 구위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결국 당장 지금 오늘 이제 재고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피츠버그가 불안한 거는 챈들러의 피장타, 그 다음에 이 피츠버그의 불펜진, 이게 좀 불안해져서 시애틀이 이 정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당장 지금 이거를 접근함에 있어서 시애틀의 승으로 갈 것인지 언더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이 8.5점을 주면 시애틀 정배 양상 속에서는 언더를 가야 돼요. 피츠버그가 정배였으면 언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애틀이 정배가 나오면 결국 피츠버그가 끌려가는 경기가 될 테고 거기에서 시애틀이 얼만큼 학살할 수 있냐를 논해야 되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타격 데이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팀 밸런스가 이미 무너진 수준이에요.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량 득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을 하면 오히려 1차전 같은 양상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고 승보다는 언더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이제 루프와 제프리 스프링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애틀레틱스 저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애틀레틱스 빨아줬어요. 근데 둘 다 털렸죠. 근데 오늘은 사실 앞에 경기를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게 뭐 어제도 이정우가 진짜 맹활약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상위 타선에서는 분명 샌프란시스코 좌투상대고 대응이 어느 정도 되는 데이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수가 물론 많이 안 나겠지만 근데 이 제프리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짜로 심각해요. 오늘도 지금 오라클 파크에서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데 일단 지금 매경기 멀티 홈런을 쳐맞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고 6월 달에만 벌써 홈런이 9방이에요. 4경기 16.1이닝 만에. 너무 홈런이 많아. 그리고 5월 달에도 지금 5경기 나서 홈런 6방 맞았단 말이에요. 뮤피 홈런 경기가 요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던졌던 요 한 경기밖에 없어요. 빼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개막하고 4경기 말고 이후부터 지금 다 한 경기 빼고 전경기 피 홈런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 제프리 스프링스가 이렇게 피홈런을 많이 맞고 있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슬러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얘도 벌써 브래디 싱어 수준까지 올라갔죠. 0.520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이후로 최다 수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스프링스의 장타 허용률 자체가 결국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틀레틱스가 타격을 루프 상대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지금 스프링스의 데이터적인 측면에 봤을 때 뭐 볼넷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맞죠. 삼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볼넷도 꽤나 나올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컨택 퍼센테이지가 너무나도 높게 나오는 스프링스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크 파크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루프라는 선발 투수와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를 절대 믿는 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운드에서는 확실히 분명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루프도 최근에 이제 흔들리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사실 루프가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 이제 볼넷 관리 이거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승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홈에서는 적어도 피안타율이 2할 5리 수준에서 원정 대비 그래도 피안타 관리가 꽤나 잘 됐던 데이터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루프라는 선수 자체만 평가를 했을 때 X값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X값을 바라보더라도 루프는 뻥 스탯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이번 시즌 ERA는 4.14가 기록이 되고 1415가 기록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번 시즌 XERA이죠. Expected ERA 값은 3.29로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리그에서 하드히트 퍼센테이지가 30%가 채 안 되는 상위 7%의 선수이고 그렇게 피안타율도 2할 4푼 아래로 XBA 값입니다. Expected Batting Average 값도 2할 4푼 아래로 유지를 하고 있을 만큼 이게 정말로 이제 범타 유도를 잘해주는 케이스의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러한 선발에서 장점 차이가 샌프란시스코의 우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의 경기인데 트로이 멜튼과 이마이의 경기입니다. 이마이가 지난 경기에 11K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또다시 엄청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휴스턴은 어제 1대1로 팽팽히 이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호프먼의 이제 폭투였나요? 그걸로 이제 추가 득점이 나오고 3루에 있던 주자가 들어와가지고 이후 추가 득점 나와서 3대1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토론토가 휴스턴은 승리를 하고 이제 넘어왔죠. 그리고 오늘 이마이 이후에 헤이더가 없어요. 오늘 헤이더가 이제 두 경기를 연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헤이더가 없고 어제 안 나왔었던 선수가 이제 아브레이유랑 델로스 산토스가 어제 쉬었습니다. 그래서 물브 월드컵 9기아 1야는 안 하고요. 물브 월드컵 하시면 119개고 9기아까지 하시면은 9기아 MLB가 100개, 월드컵이 49개, 150개, 149개입니다. 149개.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그러면 델로 산토스랑 이제 아브레유다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는 어제 불펜들이 다 쉬었어요. 스쿠발이 나온 경기에서 저도 어제 디트로이트 승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팽팽하게 비비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네 이거를 갖다가 6회 또 결국 실점을 해버리면서 스쿠발이 홈런 3방에 무너졌던 경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좀 데미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지킨 게 있다면 그게 불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디트로이트가 할 만해요. 실제로 휴스턴과 지금 디트로이트의 타격, 그 다음에 투수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6월달 들어갔고 지금 리그에서 마운드 1위가 디트로이트입니다. 2점대 초중반의 ERA로 리그 전체에서 최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6월달을 보내고 있는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고요. 휴스턴은 4점대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오늘 특히나 지금 마운드에서 이제 스쿠바를 제외하고 가장 견고하다고 느껴지는 이제 핵심 선수가 이제 트로이 멜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멜튼 이후에 불펜 운영에서 디트로이트의 마운드는 좀 지켜주는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경기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언더도 생각하고 참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디트로이트가 이게 이마이가 만약에 볼질을 해버리면 이 AJ 블루바부터 시작해서 휴스턴의 불펜진이 어떤 선수들이 올라올지 모르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제 디트로이트의 일방적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8.5점이면 언더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디트로이트 승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오늘은 사실 이마이가 정상적인 컨디션 지난번 경기 같은 수준이라든지 일단은 부상에서 돌아와서 경기력 정도만 보여주면은 이 경기는 언더 게임이 돼야 돼요. 디트로이트 승 언더 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볼질을 하게 될 변수가 아직까지 이마이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즌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는 언제 흔들려도 사실 이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까지 생각하면 디트로이트가 우선시 된다. 승이 먼저가 된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어제 데타 힐. 그게 이제 진짜 기가 막혔죠. 역전 투런 홈런으로 9회 그거를 경기를 또 뒤집었는데, 어제 트리거가 9.5 언더 나왔었죠. 10 언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배반했던 이제 분도 계시고 했었는데, 결국 슈아버 딱 결정한 만큼 점수가 안 났죠. 데타 슈아버 나와서 볼넷 얻어내서 그 덕분에 투런 홈런 쳐가지고 또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슈아버의 힘이죠. 지금 슈아버가 이틀 연속으로 등이 살짝 결려가지고 쉬다가 어제 대타로 나왔어요. 심지어 어제도 대타 나와가지고 때렸던 게 진짜 2층, 3층대까지 올라가는 파워, 이제 엄청난 파워로 파울 홈런을 또 때려내기도 했었고 그만큼 슈아버의 위력은 있죠. 오늘도 사실 슈아버 출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슈아버가 안 나오게 되면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일단 카발리가 이 볼질이 너무 심해요. 사실 저번에도 카발리 꺼낸 경기 저 템파베이 원정에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워싱턴 승 들여가지고 마이애미 원정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워싱턴 승 써가지고 맞춰서 적중을 이끌어내서 그때 또 돈 벌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맞죠? 근데 그때도 정말 똥줄이었어요. 카발리가 볼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조기강판도 실제로 당했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파커랑 그 다음에 로드 두 명이서 진짜로 4이닝을 어거지로 끝까지 우여곡절 막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버텼던 경기였는데 오늘 이번 시리즈에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타서는 이 워싱턴의 불펜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죠. 네, 그래 오늘 KBO 주력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카발리의 볼질의 조기강판이 이루어지면 필라델피아가 우세한 경기 그림을 실제로 바꾸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수입전도 아니죠, 이 경기가 아마. 그래서 수입전이다. 역전승에서 수입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경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지만 필라델피아가 매우 유리한 고지에 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어제도 듀란이 나오긴 했지만 끌려가는 경기가 되어버려가지고 필승조들이 쉬었고 오늘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필승조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 컬커링이었죠. 홈런 맞고 스리런 맞고 역전당하고 이렇게 개판 경기 만들었던 게
물론 이제 9회에 미친 듯한 득점으로 또 역전을 만들어서 수입을 노리는 필라델피아입니다만 오늘 경기 그 풀승조들이 일단 나와서 사고 안 치기를 바라야 되는 경기일 겁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텍사스의 경기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텍사스의 역배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토론토는 최근 이번 시즌에 들어서 리그에서도 가장 손에 꼽기에 좌투수 상대로도 대응이 안 되는 팀으로 뽑을 수 있는 팀입니다. 이 토론토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팀 타율은 현재로서는 2할 1푼 8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리그 전체 29등의 성적이에요. 좌투 상대로 가장 약한 팀이 시애틀 2할 8리가 기록이 되고 있고 타석 표본수도 이미 충분한 700타석이 넘어가는 수준에서 나오는 이 지표입니다. OPS가 0.651 수준에서 형성되는 토론토의 좌투 상대 대응은 실제로 게레로 주니어나 아니면은 이 스프링어 얘네들을 제외하고 전혀 대응이 되지 않는 나머지 타자들의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나타난 실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 맥켄지 고어가 나오는 상황에 토론토의 타선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케빈 가우스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홈런이 문제가 되죠. 이번에 그 컵스 원정에서도 진짜 개털렸는데 오늘도 랭포드 어제도 홈런 때렸죠. 결국에는 랭포드 조심해야 되고요. 버거도 조심해야 되고요. 작 피더슨도 조심해야 됩니다. 플러스 지금 타격감이 너무 좋은 게 오즈나예요. 이번 시리즈에서 이 오즈나가 진짜로 마이애미 시리즈였었죠. 샌디 알칸타라도 마찬가지고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불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즈나의 벽을 못 넘어서 위기가 계속 나왔던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타났고 실제로 최근에도 오즈나의 타격감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하위 타선에서까지도 조심을 해야 돼버리는 이 토론토의 가우스먼이 될 거라고 바라보게 되고요. 그 양상 속에서 텍사스가 오늘 맥켄지 고가 퀄리티 스타트 수준만 해줄 수 있으면 토론토의 필승조가 오늘 나올 수 있겠지만 얼굴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텍사스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분석적으로 봤을 때 맥켄지 오거가 가지고 있는 이 슬라이더, 특히 이제 브레이킹볼에, 자완 브레이킹볼에 대응이 안 될 거를 이제 우타자들이 또 생각을 이제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좌타자가 많지가 않아요. 토론토 라인업에. 맥켄지 고어를 상대로 이 우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신호라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은. 이번 시즌에 맥켄지 고어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좌타자에게 실제로 2할 7푼 8리 WHIP가 볼넷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1.85까지 올라가는데 우타자에게는 1.16의 피안타율 2할 1푼 1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좌타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우타자가 많은 타선은 맥켄지 고어와 상성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맥켄지 고어는 이런 우타자들과 승부를 즐기고 그 브레이킹볼의 힘은 분명히 오늘 경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이제 얼리와 슈틀리틀러가 나오는 경기인데, 어제 저는 보스턴의 경기를 이제 조합했었고, 어제 조금 늦게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께는 주력으로 심지어 좀 바꿔드렸어요. 아까 전에 구매하신 이제 키스님이시었나? 어제 맞죠? 새벽에. 이제, 정말 죄송했던 게, 보스턴이 이겼나 싶었어요. 그런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지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6대3을 앞선 시점에. 근데 그게 실책 때문에 불펜이 흔들리면서 실책 하나가 이 투아웃에서 그거를 끝내지 못한 실책에 3점이 들어와서 동점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보스턴은 결국 내부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펜에서도 그 실점 때문에 결국 어제 콜롬비도 흔들렸었고 다 흔들렸어요. 결과적으로 게레이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 1차전 경기에서도 셰프먼도 이미 털려가지고 역전 끝내기 패 당했죠. 그러면서 보스턴의 불펜진이 지금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 콜로라도 시리즈에서.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버려가지고 쿠어스필드 행오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양키스는 어제 홈런으로 영양가 있는 홈런으로 이제 또 스쿠바를 꺾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선발에서도 이미 앞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양키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런 저지가 없음에도 좌투 상대 데이터로 봤을 때 슬러그 수치도 밀리지 않고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슈틀리틀러가 버텨주는 양상 속에서 바람이 외야로 분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그린몬스터 쪽이 아닌 반대쪽에 펜웨이 파크의 우측 담장이 짧다 보니 벤라이스, 벨린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잭슨 치존까지 가세해 있죠. 얘네들이 좌타자들이 장타로 응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양키스 승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스턴은 타격 데이터도 이미 보스턴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물론 코어스필드에서 보스턴이 그렇게 홈런을 좀 때려내긴 했지만 또 이제 홈에 내려와서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더블헤더 포함 4연전 수입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번 시리즈에 댄스비 스완슨이 15타점 경기를 펼치면서 벌써 이미 프랜차이즈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말로 홈런 때려내고 뭐 3런 때려내고 어마무시합니다. 한 경기 7타점 경기, 4타점 경기, 거기에다가 지금 또 2타점 경기 어마무시하죠. 오늘 경기에서도 이 댄스비 스완슨이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위력이 어디까지일지 도저히 상상도 안 돼요. 뭐 피크람스통이 해줄 때는 해주고 피크람스통이 못 해주니까 이제 그 댄스비 스완슨이 해줬던 거고 그런 식으로 진짜 시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9-1-2-3-4 이쪽 라인인데 오늘도 맷보이드가 부상 복귀전이에요. 마이너리그에서 일단 커맨드 자체는 잡히고 삼진도 어느 정도 보여준 것도 맞긴 합니다만 홈런이랑 피안타가 좀 많아가지고 실점을 많이 한 채 리앱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블A 트리플A 돌아가면서 경기를 했고 이제 오늘 경기 돌아와가지고 맷보이드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는 그냥 꼬라도 컵스 승은 한번 여유가 되면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될 정도로 이미 컵스는 타격 데이터가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프레디 페랄타가 이번 시즌에 제대로 된 기량을 못 보이고 있죠. 매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실망스러울 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페랄타의 구위가 지금 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ERA가 이미 4.83이 기록되고 있는 것도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려나? 일단 여기 나와 있겠지만 지금 페랄타가 지금 이제 6월 달에 던진 경기 성적만 보더라도 호투했던 경기 2경기, 못 던진 경기 2경기 갈려 있는데 그 경기들이 홈 원정을 딱히 따졌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제 페랄타의 약점이 그러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딱히 약점이 온전하게 두드러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좌타자력에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랄타가 이번 시즌에 홈런을 총 12개를 맞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11개가 좌타자에게 나왔습니다. 좌타자. 이제 페랄타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뭔가 싶겠죠. 근데 이번 시즌에 그렇게 쳐맞았던 홈런들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 페랄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도 결국 마이클 부시랑 피커 암스트롱이라든지 이안 헤비라든지 모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홈런이 구종을 가리질 않거든요. 빠른 공 4개, 체인지업 2개, 그 다음에 커브볼 3개, 슬라이더 하나, 슬로우 커브 하나 섞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변화구들이 이 땅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발사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그나마 체인지업만 조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실투 때문에 체인지업에 지금 이번 시즌 슬러그 수치가 0.429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도 결국 그 체인지업은 누가 던집니까? 좌타자에게 던지잖아요. 바깥쪽으로 휘어나가게 투수들이. 그게 실투가 되어버리면 또 장타 맞을 것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치승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아니고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여유가 되신다면 그냥 시카고 컵스 역배 에라모르겠다고 갖다 박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어차피 저는 시드가 오늘 없죠. 오늘 11시에 이제 체구해야 돼서 내일 거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저가 구매가 가능한 시드가 만약에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었다. 그러면은 10만원은 제가 풀벳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쓰겠지만 5만원은 네, 이거 역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고려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랑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일단 비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잭 갤런 대 이제 맥그립이 나오고 어제 경기에서 이제 애리조나가 신예를 데뷔전을 시켰었죠. 그 데뷔전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9대4로 끝났죠, 아마? 점수가. 9대4로 끝나는 과정에서 이 3이닝을 자신의 역할을 나쁘지 않게 다 해줬었고, 물론 제구가 마이너리그에서 했던 제구보다는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볼넷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1실점 수준에 막아주고, 애리조나가 톰슨 멀티이닝에 러아이시가 클라크, 그 다음에 그 짬 때리기 1명 해가지고 경기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필승조 3명 정도에서 그러면 톰슨 못 쓰게 되는 거고,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그라세포가 털렸어요. 이제 오늘 경기 그러면 이제 소리아노랑 그 다음에
조조 로메로,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오브라이언 3명까지 가기에 이제 맥그리비가 6이닝을 쳐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게 가능해지면은 오늘 좌투수가 아니죠. 이제 우투수가 나오게 되면은 세인트루이스도 타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잭 갤런 상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맥그리비는 나름 호투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을 예상을 하는데 비가 일단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트리거 하나 공개하자면 오늘도 애리조나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어차피 고려할 경기는 아닌데 비가 안 온다면은 일단은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 일단 예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만 트리거가 애리조나 승 나와 있어서 저로서는 트리거 반대 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전 고려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전체 경기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네, 저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내일 KBO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